굿모닝. 여러분, 저는 아침을 먹을 거예요. 오늘의 아침은 식빵에다가 직접 만든 귤잼, 그리고 아직 우유를 못 먹기 때문에 식혜. 이 귤잼은 제가 병원 입원하기 전에 황금향을 사놓고 갔었는데 대장에 제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과일 같은 걸 아예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잼으로 만들었습니다. 맛있죠? 아직 막 배가 완전 100% 멀쩡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완전 분쇄시켜서 먹어야 돼요. 원래는 밀가루도 한동안 아예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? 이렇게 맛있는 걸. 짠! 저 기타 샀어요. 제가 중학생 때쯤에 기타를 한번 독학했었다고 했었잖아요. 성인 되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통기타를 이번에 샀습니다. 또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. 잘하게 된다면.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. 다이어리에 피아노 치고 싶다고 쓰고 막 그랬었어요. 장 보러 왔어요. 바지락. 칼국수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우동면 병량 할 것 같아요. 짠! 오늘의 점심은 속이 편한 바지락 조개탕을 해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예전에 마켓컬리에서 샀던 해물 다시팩. 이거는 냉동파예요. 이게 다 잘려져 있는 거. 이거는 손질 다 되어 있는 바지락이에요. 소금. 짠! 오늘의 점심. 빠질 수 없는 김치. 맛있다. 아마 제 밥 양을 보고 진짜 코딱지만큼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. 맞아요. 지금 굉장히 코딱지만하게 먹고 있거든요. 병원에서 아직은 너무 막 과식하거나 하지 말라 해가지고 한 번 먹을 때 되게 소량씩 조금씩 자주 먹고 있어요.
네 생각뿐인데 나 혼자 이럴 거면 나를 봐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.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. 나초 비켜. 나초 비켜. 나와봐. 나와. 나초 나와봐. 짠!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면 넣고 끓였던 조개탕이고요. 이거는 오늘 낮에 고봉민 김밥에서 사온 거. 두 개 같이 먹을 거예요. 그리고 김치. 김밥이 다 풀어졌어. 난리 났다. 오늘 이 바지락 칼국수랑 이 김밥까지 해가지고 한 8,000원? 그 정도 나왔거든요. 만들어 먹으면 8,000원에 이렇게 근사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. 매 끼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진짜 돈 많이 나가요. 진짜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어요. 김밥 조금 남은 거는 포장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 이리야 이리야 싫음 말고 이리야 응 이리야 아이고 이뻐 엄마한테 왔어. 짠! 저는 씻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리를 쓸 거예요.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다이어리 쓰는 장면. 그리고 이거는 홍시. 제가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했었거든요.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생리통이 진짜 엄청 심하거든요. 그래서 한날도 역시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빈속에 막 약을 미친 듯이 먹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.
배도 아픈 건 둘째치고 진짜 독감 걸린 것처럼 열이 너무 많이 났고,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몸을 진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에 염증이 진짜 심하게 생겼다고, 이거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고민을 했어요. 지금 입원하면 안 되는데 내일 촬영도 해야 되고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? 그냥 통원 치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그냥 차라리 입원을 하고 깨끗하게 나은 다음에 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하는 동안 이제 남자친구가 나초를 봐주고 제가 입원해 있었죠. 근데 홍 씨가 이제 병실에 같이 입원해 계시는 할머니 분들이 한 3분, 4분 계셨는데 저를 되게 얌전하다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금식인 상태라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이 홍시를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홍시를 받아가지고 진짜 조금씩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홍시를 사서 우걱우걱 마음껏 먹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.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 나와가지고 막 매운 거, 소화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좀 피해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. 일본에 있을 때 진짜 챙겨가길 잘했다 생각한 게 이 다이어리랑 전자책. 일단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너무 할 게 없는데 이제 요 글이라도 계속 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시간도 잘 가고 해가지고 다이어리도 되게 좋았고, 이 전자책은 제가 그냥 일반 책도 챙겨갔었는데 저희 병동이 유독 다들 일찍 주무셨어요. 한 8시 반만 되면 불을 아예 다 끄고 누워서 주무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누워서 휴대폰 하면 머리 아프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전자책을 읽었었죠. 눈에 피로하지 않을 만큼 책 읽을 수준의 약간의 불만 들어오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3, 4시간 읽고 자고 그랬었어요. 오늘 며칠이지? 10월 22일. 맞아. 이 다이어리가 가져가길 잘했다 생각했던 것 중에 이게 매일매일 이제 이 다이어리가 나에게 질문하는 주제가 있어요. 오늘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 이거고, 오늘은 어떤 색이었나요? 1년 전과 지금의 나는 무엇이 바뀌었나? 뭐 이런 게 그냥 일기 쓰는 것보다 이 질문에 맞춰서 글을 쓰니까 되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리 되게 만족합니다. 이거는 열정의 기름 붓기 3개월 다이어리라는 건데 3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거든요. 근데 가격이 19,000원이에요. 너무 비싸요.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거의 한 75,000원 정도 되는 건데 너무 비싸죠. 그래도 뭐 저처럼 원래 다이어리 쓰는 거 많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다이어리 되게 추천해요. 오늘의 질문.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. 저는 어디냐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서 살아보고 싶어요. 제가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을 때 베르사유 궁전에 한번 들어갔는데 와, 진짜 살면서 본 어떠한 경치보다 제일 아름다웠어요. 진짜. 또 거기에 엄청 큰 호수? 강 같은 데가 있어요. 근데 그 호수에서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게 무슨 회원권이 있나? 그랬나봐요. 그래서 막 운동복을 입고 그냥 집 앞에 산책 나온 것처럼 조깅을 막 하시는데 저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느낌일까? 이렇게 예쁜 거를 매일매일 저렇게 일상처럼 본다면 그게 무슨 느낌일까?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. 거기를 구경하면서 든 생각은 내가 만약에 죽어서 이 세계 지도 중에서 한 군데를 딱 집어서 여기에서 너의 영혼이 평생 머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베르사유 궁전 호수 근처에서 지낼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했었죠. 그거 말고도 프랑스에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너무 많아서 한 번쯤 살게 된다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.
자, 이제 다이어리도 다 썼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세수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별거 없는 저의 소소한 일상을 같이 이렇게 봐주셔서 늘 감사해요. 또 간간히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.